최근에 매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매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매수는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겠죠. 이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매수는 기술이라는 얘기 또는 반대적으로 내가 팔 때는 한 100만 배 더 어렵다. 매도는 또 예술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희는 물건을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많이 정리하면서 이런 특약을 확실하게 넣어야 되겠구나. 매수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매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놔야 되겠다. 또는 이런 문구를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가 원룸이라든지 아파트 전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쪽에 이런 전세 계약했을 때 월세 계약했을 때 내가 이걸 왜 제대로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안 넣었을까? 이런 이런 임차 문화가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지금 임차인 임대인 간에 서로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고 있고 법이 무조건 법대로 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구 잡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라고 그냥 완전 바보 둥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옛날에는 뭐 인심 좋은 집주인이 됐다거나 뭐 서로 배려심 많은 임대인 임차인이 됐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눈 뜨면 코베가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이고 문서, 문구 하나하나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물론 인간적인 정의라든지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그거고 이제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특약 문구를 확실하게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기재를 하고 서로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신뢰성에 기반한 임대, 임차인 서로 간에 지킬 건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제 스스로 이런 문구들 특히나 임대, 임차, 전세나 월세 계약하시는 특히 임대인분들 위해서 제 스스로 빡쳐서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현 상태 그대로 임대, 임차를 주는 상황이다. 현 상태 그대로의 임차 지금 계약이다. 이런 문구를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결론 하나밖에 없죠. 내 돈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다. 내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수리할 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다만 이 아파트 또는 부동산의 내부의 수리가 어느 정도 됐다거나 이 임대인 입장에서 자신 있다. 최근에 수리했고 나도 손을 다 받고 공실일 때 어느 정도 이런 상태에서 수리 내용이 확실하게 사전에 이 정도 됐다라고 고지를 하고 또 가서 서로 협의도 하고 보는 거죠. 도배장판, 보일러, 인덕션, 가스레인지, 베란다 쪽에 방충망, 싱크대, 주방 타일 등등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쫙 보고 나서 누군가 여기 거주를 했을 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간에 불편사항이 없겠다라고 수리를 당연히 하신 다음에 촬영을 다 해놔야 되겠죠. 동영상을 찍어 놓든지 수리한 지가 몇 개월 전에 수리 다 했습니다. 또는 2년 전에 4년 전에 수리 다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 임차인 분들께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한 지 얼마 안 됐고 돈이 많이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부디 거주하시는 동안에 잘 사용을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서로 계약 전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면 참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특히나 이런 시장 상황도 정말 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임대 매물이, 전월세 매물이 많은 지역들, 공급이 많거나 신규 입주量많은 이런 지역에서는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전세나 월세를 빼야 되겠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우위인 경우가 확실히 더 많겠다. 전월세 임차인분들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거나 그렇게 내부에 프옵션을 많이 해준다거나 또는 가격을 많이 낮춰준다거나 이런 요구 조건을 줘야 될 것이고 반대적인 경우 최근에 서울도 전월세 물량이 급감한다. 특히나 이런 지방에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지방에서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조금 더 우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방금 현 상태 그대로 왜냐하면 최근에 수리 많이 했고 또는 2년 전 4년 전에 울수리했고 지금 같이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 같이 임대인 차인이 부동산을 끼고 집을 쫙 확인했을 때 크게 중대하다라든지 불편한 상황이 없겠다라고 서로 협의된 상황에서 현 상태 그대로 임차를 한다. 살면서 뒷부분에 얘기를 하겠지만 자잘자잘한 스위치 교체 여러 가지 이런 소모품 교체 이런 거는 임차인분들이 살면서 고쳐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것 때문에 집을 팔 때 최근에 또 이런 경험이 또 있어가지고 적었는데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계약 만료 시점 대비해서 이분이 제가 지금 매도를 하는 시점이나 또는 이분이 전세나 월세가 끝나가는 시점 기준으로 요즘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2에서 6개월 사이에 그 사이에 다시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겠죠. 또는 혹시라도 저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다가 또는 요즘에는 2년 계약이 아니고 계약갱신권을 쓰실 확률이 높다 보니까 4년째 됐을 때 최근에도 그런 경우 몇 건 있었는데 이사를 나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다가
특약 내용, 처음에 이분과 계약했을 때,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했을 때, 다음 부동산 계약,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 둘 다 하겠죠. 다음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부동산에서 와야 될 겁니다. 매수자를 데리고 오던 또는 다음 임차인분을 구하러 오든 사람을 데리고 오겠죠. 손님을 모셔서 집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체 과정에 대해서 기존의 제가 현재 이거 거래를 하고 있는 최초에 계약했던 요 계약서 상의 특약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이분과 만나서 계약서를 쓸 때 얼굴을 그때 보겠죠. 그때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꼭 설명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도 이런 전세를 제약했을 때, 제가 최근에 이런 집을 매도를 했을 때 잘 안 보여준다. 참 이렇게 집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 임차인분이 너무 바쁘셔서 이런 연락들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제가 집을 안 보여주고 아예 막 차단하고 부동산 온다 그러면 갑자기 막 골탕 먹이고 갑자기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최근에 새로운 임차 계약을 했던 임차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문구에 잡아놨는지에 대해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집을 잘 보여준다 하셨다가 갑자기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바쁘다 그러고 갑자기 연락을 끊으신 분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아파트를 팔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전세 계약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얘기하니까 최근에 만났던 요 부부가, 야,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고, 그런 특약 문구를 적어 주시면 대부분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중간에 제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중간에 당연히 이 사시는 분이 무슨 사정이 있겠죠. 최근에도 갑자기 이 지역에 사시다가 남편분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1년 정도 사셨는데 갑자기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써놨죠. 중간에 임차인분 본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갑자기 가게 됐을 때는 동일 조건, 동일 금액으로 전세든 월세든 구해주고 나가시면 되고,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복비라든지 수수료 들어가겠죠. 복비는 현재 임차인분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을 꼭 적어주시면 당연히 제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다음 임차인분 구해주고 나가는 건 당연하다. 꼭 넣어주시고요. 네 번째는 기존의 임차인분이 있는 상황이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이사를 이분이 이제 계약갱 신청권 쓰고 2년 살다가 2년 다 돼서 제가 요 시점에 총 이분이 4년 사시고 제가 요 시점에 맞춰서 아파트를 매도를 하기 위해서 내놨고, 당연히 이사를 가시겠다. 왜냐면 최근에 그 지역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저도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다주택자 압박 이슈, 또 이분도 이미 계약갱 신청권 썼고 전세가 그 아파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협의가 다 됐죠. 그래서 제가 뭐 1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 녹음도 했고 카톡이나 문자도 다 남겨놨는데, 갑자기 이분이 중간에 이미 저는 매도하실 분도 다 찾아놨고, 그분 이사 날짜 그 타이밍에 한날 한시 동시에 매수인 잔금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사를 못 나가겠다. 집 팔렸네 말이죠. 이분 다음 매수자분도 그쪽에 본인들이 그런 계약 다 끝내놓고 여기 잔금하고 이사 들어오려고 이분이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들어오고 다 계약해놨는데 갑자기 여기 사시는 분이 못 나가겠다. 집을 팔렸네, 못 나가겠다. 계약갱 신청권 다 쓰고. 제가 이분이 집을 잘 안 보여줄 때도 약간 기분이 쎄했단 말이죠. 마지막에 와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네. 제가 사정도 하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 팔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트시면 안 됩니다. 저도 설득하고, 제가 여기 거래를 했던 지금 매도 계약을 하고 있던 요 부동산 소장님도 설득을 하고, 예전에 이분과 갑자기 못 나가겠다는 요 현재 임차인분과 거래를 해줬던 전세 그 당시에 제가 소장님도 연락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발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달려들어서 이분이 나갈 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분명히 돈이 많이 없는데 주변에 전세시장 올랐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다들 이 사람 이사 작전, 그래서 겨우 거기에 날짜에 맞는 전세 물건이 빨리 내서 거래를 시켜서 겨우겨우 밥상도 다 차려드리고 그분께 앉으셔가지고 숟가락에 밥 떠가지고 다 먹여주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어떤 내용을 넣게 됐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현재 제가 아파트를 팔았다고 그랬죠. 그 팔았다는 그 문구에다가, 특약 문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재의 기존 이 계약서상에는, 매도 계약서상에는 저와 매수인분의 계약인 거죠. 근데 그 특약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현재 임차인 전세금 얼마 있죠? 이분과 여러 가지 이런 전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런 전세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매도 계약이고, 기존에 있는 이분 있죠? 안 나가겠다는
요분과 이미 구두적으로 문자, 카톡 이런 내용들 모두 합쳐서 이미 이사를 나가겠다. 본인 계약 끝나면 말이죠. 계약신권 다 썼으니까 이미. 그래서 다 협의를 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권의 매매 계약 관련돼서도 이미 이 임차인분이 다 알고 다 동의를 했고 임차인도 인지를 했다. 매매 잔금과 전세 계약 만료, 전세금 지급, 그러니까 다 한 날 한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합의함. 그래서 그런 내용의 문구를 이제부터는 저는 기존에 있는 분 아직 계약이 안 끝났고 제가 문구를 적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그 임차인분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놨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사시는 분의 아직까지 임차 계약을 그대로 사시는 이런 상황인 거죠. 계약 기간 동안에. 그래서 잔금 할 때 임차인분의 전세금을 내드리고 이분이 잔금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내드리면 이분이 이제 오후에 이사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참 이렇게 새끼 물건을 팔기가 더더 난이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세 끼고 월세 끼고 매도를 했을 경우에 불안하다. 이분이 안 나가면 어떡하나. 다 동의를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적어야 될 문구죠. 이거 안 적으신 분은 없을 건데 혹시라도 저도 예전에 동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아주 작은 개를 키운다 그랬는데 진돗개였고 우리 개는 말 잘 듣는다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는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죠. 이로 물어뜯거나 이렇게 발톱으로. 그래서 이 전부 다 이런 걸레바지 장판에 다 손상했고 몇백만 원 깨졌다는. 애완동물을 절대 키우지 않는다. 만약 임대인 동의가 없이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집 내부에 저처럼 예를 들어서 파손되거나 소손되거나 냄새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임차인분은 위약금 100만 원 플러스 내부 이런 다 문제 생긴 걸 정상화를 위해서 전문 업체를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냄새 같은 거는 일반적인 청소업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 조치하고 이런 모든 당연히 이런 정상화 비용도 기존에 있는 그분이 부담한다. 안 키울 거라면 당연히 조금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그거 왜 적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당신 이거 말 안 하고 키우려는 이런 생각인가? 라고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소한 거지만 소모품에 대한 교체 뭐 몇만 원 이런 거 살다 보면 이렇게 소모품 하는 거 있죠. 임차인분들이 다 그냥 사시면서 하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전세에 살 때. 그리고 임대인한테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뭐 교쳤다 뭐 이런 수리했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도 문자라든지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 적어주시고 당연히 중대하자 보일러 뭐 누수 뭐 큰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임대인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 외에 전세나 월세 둘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월세를 매달 받는 그런 날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그날에 딱 입금이 안 되면 일일 계산해서 뭐 몇 프로 지연 이자를 받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건데 이게 현장에서는 무슨 이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는지 안 적는지 물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지금 매물이 너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들이 좀 우위의 시장에서 있어서 정확하게 그 날짜에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지연 이자 부분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실무에서는 많이 안 적나요. 왜냐면 상대 임대인이 까다로워 보이고 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 때문에 뭐 중개사분들도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얘기 같은데 이런 것도 꼭 제가 안 적더라도 대신에 제 날짜에 입금이 되도록 자동 이체를 유도하면 좋겠죠. 물론 임대인인 나도 임대인으로서 의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리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확실하게 지키면서 임차인들에게도 요구를 해야지만 이게 서로의 명분이 생기고 그들에게도 제가 설득력이 생기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건전한, 발전적이고 선진 문화적인 임대 임차 문화가 대한민국의 뿌리 계속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뿌리 박혀서 튼튼하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최근에 제가 매도하면서 또 전세 월세를 계속적으로 웃는 아파트 쪽에 수도 없이 최근에 많이 해보면서 느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또 임대인 입장 분들도 제 영상 보신 분들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신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제가 실무적으로 느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많이 널널히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